이번에 CS가 미중의 기술 패권 전쟁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열렸고요. 전체 4,800개 기업들 중에 1,330개가 중국일 정도로 압도적인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중국은 참석한다. 근데 중국 제조 2025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2015년부터 10년 동안 우리 중국은 소재, 부품, 장비를 한 70% 정도 수준에서 자급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당시에 중국은 19등이었습니다. 근데 AI 시대는 미국 다음에 어디죠?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야, 이거 중국한테 우리가 압살당했다라는 되게 공포감을 가지실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부장님, 사실 이게 저는 본부장님 오늘 처음 뵈서 인사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준비해 오신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빠르게 먼저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제가 방송을 되게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CS를 다녀오고 나서 여독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 CS는 많은 방송들이라든지 언론 통해서 아마 어떤 것들이 나오고 어떤 내용인지는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고요. 이게 저희 증권사는 아무래도 이걸 관통하는 어떤 키워드나 아니면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지금 이번에 CS가 어떤 분위기에서 시작됐냐면 미중의 기술 패권 전쟁이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열렸고요. 예.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2월 달까지도 중국에서 볼멘 소리가 뭐였냐면 야, 12월까지 비자 발급을 안 해준다 미국이. 그래서 90%가 넘는 기업들이 야, 이거 미국 갈 수 있겠나라는 고민들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아니, 참가를 못할 뻔했다라.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현장에 있는 요원들을 대부분 다 미국에서 현지 급구할 정도로 굉장히 다급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4,800개 기업들 중에 1,330개가 중국일 정도로 압도적인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중국은 참석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죠. 그래서 처음에 중국 얘기를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료는 IM증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귀중한 자료입니다. 자, 저희가 제목을 이 피지컬 AI, 쉽게 얘기하면 물리세계의 AI 혁신을 주도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물리세계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자동차, 뭐 로봇, 뭐 그다음에 무기, 뭐 최근에 좀 핫한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물리세계의 AI고요. LLM, 우리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제 언어 모델 같은 경우 다 디지털 공간에 갇혀 있죠. 근데 이제 물리 세계는 우리 이제 물리 공간으로 완전히 튀어나온 그런 AI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제조 강국인 중국, 한국, 독일, 일본 같은 국가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CS에 제가 임하기 전에 굉장히 이쪽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이 있다. 자, 그리고 잘 한번 보시죠. 지금이 2025년도죠. 그래서 저희가 CS 2025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제조 2025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전 처음 들어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는 중요했습니다.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하면서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죠. 그때 이제 12년도에 주석이 됐던 시진핑이 야, 이게 러시아도 미국이 저렇게 압박을 하니까 경제 제재를 당하네. 2015년부터 10년 동안 우리 중국은 소재, 부품, 장비를 한 70% 정도 수준에서 자급한다. 라는 굉장히 강력한 계획이고요.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는데요. 그 핵심 과제가 이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공, 우주, 그 다음에 뭐 농업도 우리가 존디어 같은 회사가 무인으로 농사를 짓는 걸 잘 보셨죠. 그래서 농업의 첨단화, 그리고 또 이제 전력,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게 포함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신에너지 자동차, 전기차나 자율주행이 되겠죠. 그다음 로보틱스 같은 얘기만 들어도 마치 CS 주제인 것 같은 이 주제의 10대 과제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합니다. 자, 근데 얼마나 투자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중국 제조 2025는 25년까지 아까 얘기했던 소부장의 70%를 자급하자라는 계획인데요. 더 큰 비전은 중국 몽이에요. 중국의 차이나 드림인데요. 이 꿈은 뭐냐면 2049년, 즉 1949년도에 세워진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100주년이 되는 2049년도에 글로벌 탑이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는 독일과 일본 같은 제조 강국을 물리치겠다. 그리고 2045년 또 10년 후죠.
미국을 꺾고 49년도는 1등이 되겠다는 야심인데요. 자, 우측 차트 한번 보실게요. 그 중국 제조 2025가 나왔던 2015년, 즉 10년 전입니다. 당시에 국가의 R&D 예산이 얼마냐면요. 1.5조 위안이에요. 근데 지금 환율이 198원이죠. 네. 곱해 보시면 300조 가까이 됩니다. 네. 자, 근데 2023년도로 보시면 이게 얼마일까요? 640조입니다. 대한민국 원화 기준으로. 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77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1년 예산에 맞먹는 R&D 예산을 10대 가조에 집중적으로 퍼붓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자, 대한민국에 왜 지금 전기차에 대한 중국 포비아가 있느냐면 중국 전기차에는 2009년서부터 작년까지 총 320조의 돈이 마중물로 부어집니다. 자, 320조라는 마중물을 부은 전기차와 우리 개별 기업이 연구개발을 해서 전기차 만드는 게 쉽게 말하면 같을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국가의 돈이. 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마 CES를 다녀온 많은 분들이 중국 때문에 한국이 잘 안 보였어요. 혹은 중국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걱정됐어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원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약에 표면만 보신다면 야, 이거 중국한테 우리가 압살당했다라는 되게 공포감을 가지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어떤 전략들을 같이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자,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들 우리 IP 즉 지적재산권들을 갖고 가서 너희들이 카피해서 상업화시킨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기초과학 굉장히 열심히 할 거고 우리 쪽 돈 많이 부어서 할 거야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 중국이 어떤 산업에서 지금 그 10년 동안 변화가 있는지 잠깐 볼까요? 네. 자, 보시면 로켓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밑에 다리가 있죠. 네. 착륙 장치가 있습니다. 재사용인 거예요. 그렇죠.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고속철도는요. 지금 부채 규모가 800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연장 거리가 42,000k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그물망 같은 고속철도망을 만들어 놨고요. 로봇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은데요. 중국산 로봇 저희 두렵다는 얘기 많이 하죠. 네. 지휘한 로봇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에 5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 유니트리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매우 현란한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로봇을 만듭니다. 혹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유튜브 같은데 유니트리를 검색해 보시면 최근에 얼마나 현란하게 로봇이 움직이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이게 그 뭐 피규어라든지 예. 옵티머스보다도 더 뭐 이렇게 현란하게 움직이는 활동을 한번 보시.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닌데요. 사족 보행 로봇인데 그렇군요. 나중에 전투 무기로도 개량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이라든지 굉장히 험난한 지역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혹시 그 로봇입니다. 바퀴 달린 맞습니다. 사족 보행인데 바퀴 달렸던 예, 보셨죠? 예. 아니 그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그 SNS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정도의 운동 성능을 획득하려면요 굉장히 많은 훈련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가죠. 그다음에 우주정거장 텐공 2라는 것도 결국 이제 러시아라든지 이제 미국의 우주 정거장 같은 경우는 퇴역할 때가 다 됐는데요. 중국은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C919라는 민항기. 결국 이제 에어버스라든지 이 보잉으로부터 이제 결국 독립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가장 저희가 문제가 많은 전기차. 비아디 같은 경우는 세계 1위를 결국 달성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해외 공장 8개를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아마 글로벌 사우스라 그러죠. 적도 밑에 있는 남미, 뭐 아프리카, 뭐 중동, 뭐 이런 쪽에서 아세안 굉장히 아마 이 사세가 확장될 거고요. 아마 오늘 비아디가 대한민국에서도 결국 이제 판매를 아마 시작한 게 아마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또 한중 FTA 때문에 한국은 또 이제 속절 없이 또 이제 중국산 자동차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뀌었고요. 자, 더 무서운 거는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 기술 패권 전쟁의 끝은 무엇일까? 네. 최근에 언맨드 웨펀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무인 무기 시스템. 네. 이게 우리 러우 전쟁에도 많은 드론들이 하늘을 날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 잠수함들도 무인 잠수함들이 바다에 많이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GDP를 부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총 투자 중에 이 방산 쪽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을 직접 만들고 예전엔 다 뭐 설마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겠어 했는데 벌써 몇 척이나 만들었죠. 네. 그리고 뭐 천체망원경은 무인 잠수정, 그다음에 뭐 대형 수륙양력기라든지 정밀 기계, 그다음 항공기 엔진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중국이
거기다가 이제 생산 시설들은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저는 산업 클러스터라고 그러죠. 클러스터 저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게 3년 전에 샤오미라는 회사가 네. 나 차 만들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다 웃었어요. 맞아요. 근데 3년 만에 차가 나왔는데요.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장착돼 있어요. 자, 이게 2008년도에 애플이 타이탄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면서 우리 자동차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작년에 포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안 되는데 왜 중국은 3년 만에 이게 가능할까라는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산업 클러스터가 이 연해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빼곡하게 차 있고요. 이 산업단지들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고속철도망으로 거미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CS 사기 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결과물들이 이번 CS 2025에 나왔던 중국 업체들 대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2015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2025년 지금 어떤 정도 결과물이 나올 때쯤 돼서 CS 2025에 중국이 얼굴을 비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야, 이 중국이 이 가성비들 굉장히 싼 제품들이 수준 높게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640조 이상의 마중물들이 이 10대 산업에 녹아들어가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이 CS에서 나왔던 중국의 이 두려움이 여기서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예. 전 좀 충격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매년 CES에 참석하시고 이렇게 보고서와 세미나를 계속해서 주셨는데요. 올해 유독 더 중국의 이런 발전이 더 눈에 띄는 그런 양상을 보신 겁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까 제목이 피지컬 AI라고 말씀드렸죠. 네. 물리 세계는요, 사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안에 있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많은 OS라든지 알고리즘은 사실은 저희가 뭐 비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국어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이 바이두라든지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 피지컬은 눈에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피지컬 AI가 온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AI가 결국 몸뚱이를 입은 로봇이라면 일단 로봇에 하드웨어가 있겠죠. 네. 자동차라면 자동차라는 하드웨어가 있겠죠. 그 안에 임베디드 되는 겁니다. 그걸 조금 더 이제 표현을 원색적으로 하면 임바디드 AI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있는 AI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켓이요 워낙 커요. 두 분 생각하실 때 LLM 같은 즉 디지털 공간에 있는 그런 이제 디지털 안에 있는 것들과 바깥에 있는 것들 어떤 게 더 커 보이세요? 마켓의 사이즈로 봤을 때는. 네. 왜 지금 전 세계가 이 로봇이 확산되고 자율주행이 확산될 때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냐면요. 그냥 보시더라도 반도체만 하더라도 한 800조 정도, 그 다음에 스마트폰 해봐야 한 700조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인데요. 자동차는 전후방 연관 산업을 다 포함하면 거의 5천조에서 6천조입니다. 연간 시장이. 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이 자동차보다도 월등히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냥 피지컬 인바디드 AI, 즉 몸을 입은 AI라는 시장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네. 그래서 아마 독일, 일본, 미국, 중국, 한국 할 거 없이 이 시장을 둔 각축전은 계속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중국이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단 한 번도 중국보다 넥스 스텝, 다음 스텝의 기술에서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지 중국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자꾸 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 부정적인 언급들이 나오는 이유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대한민국은 압도적 위상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를 잘했어요. 초고속 통신망이라든지 기간 투자를 잘했던 인프라 투자를 잘했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구글에 결국 종속당하지 않고 네. AI 시대 역시도 인프라 투자를 하고 결국은 그 투자를 바탕으로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투자가 미흡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 현장에 가셔서 앞서서는 또 중국에 한국이 압살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가서 보시니까 이제는 중국이 테크 쪽에서 앞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AI 시대는 필연적으로 도래하는데 잠깐 그냥 장표만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일단 중국 얘기를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CS에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차트는 어떤 두려움에 대한 얘기냐면요. 미국의 상위 20% AI 연구원들의 국적이 어딜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자, 보시면
2019년도에는 그래도 중국인이 20% 조금 이제 이 중반을 넘죠. 그리고 미국이 20%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작았습니다. 2019년도도. 아, 네. 근데 2022년도에는 압도적으로 47%가 중국이에요, 국적이. 네. 근데 이건 미국에서 나온 AI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그럼 결국 어떤 의미냐면, 야, 미국이 AI 선진국인데 중국인이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AI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당시에 중국은 19등이었습니다. 근데 AI 시대는 미국 다음에 어디죠?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CS는 핵심이 AI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 중국은 AI 시대를 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뭐 CS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약간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좀 상황의 심각성을 좀 인지하게 된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이번에 이제 CS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CTA라는 회사는 결국 이제 CS를 주관하는데요. 늘 자, 이번 CS는 뭘 봐야 됩니다라는 큰 이제 이 아젠다를 이제 주는데요. 총 5가지를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젠 Z, 그러니까 Z 세대가 소비의 중심으로 떠오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Z 세대는 아무래도 얼리 어댑터의 성격이 크죠. 새로운 기술들을 용감하게 한번 써보는. 네. 그게 한 60%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를 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뭐 저희도 느끼지만 첨단 제품들에 대한 얼리 어댑터는 대부분 다 Z세대다. 이건 뭐 다 인정하실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의 어떤 공존이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옆에 보시게 되면 미국인의 93%가 AI 존재를 알고 있다. 네. 그리고 61%가 나는 진짜 내 업에서 AI를 써봤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AI에 대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CS 나온 걸 보게 되면요, 밑에 AI 에이전트라고 있죠.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에이전틱 AI라는 건 뭐냐면 내 비서처럼 나하고 계속 대화를 해주거나 날 퍼스널라이즈, 개인화 시켜주는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예. 챗베이스 같은 회사.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에 이번에 젠슨 왕이 나와서 굉장히 화려했던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제 인핸스드 툴 같은 회사들이 나왔고요. 옆에 보시게 되면 AI의 접목이 스마트폰에 인베디 되어 있다가 랩탑, TV, 스마트 글래스까지 갔어요. 이건 다 디지털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애들입니다. 아, 네. 자, 근데 스마트 글래스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어떤 제품들이 있었냐면요, 스마트 글래스를 딱 쓰면 시각장애 분들이 앞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럼 주인님,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피해 가세요. 앞에 자동차 지나가니까 잠깐 쓰세요라는 네. 음성 지원을 줍니다. 어. 그 안경 끝에 이 스피커와 이제 마이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대화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스마트 글래스에 물론 이제 XR 디바이스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AR로 결국은 네. 투과율이 상당히 좋은 안경이 결국은 이제 AR까지 같이 반영되는 것도 제품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근데 문제는 아까 제목이 피지컬 AI라고 말씀드렸는데 옆에 있는 비클 자동차가 있죠. 네. 자동차에 들어간 AI는 뭘까요? 물리 세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 자동차들이 제법 많이 나왔고요. 이 자율주행을 서포트하는 부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역시 중국 하면 가성비. 예. 네. 와, 압도적인 가격. 다른 후발주자들이 결국은 야, 이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싼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헛사이라든지 로봇센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코엑기전스의 얘기일 거고요. 세 번째가 휴먼 세큐리티입니다. 인간 안보. 예. 자, 이건 작년도도요. 휴먼 세큐리티 for all이라고 해서 모든 분야에서 인간 안보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역시 반복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러우 전쟁 이후에 밀 가격이 폭등했죠. 네. 그때 존 디어 같은 회사는 야, 굉장히 농민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무인 트랙터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드릴게요.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늘어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식량 안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일단 이 안보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수질 오염에 대해서 안보, 일단 식량난, 그다음 기후 온난화 이런 것들에서 인간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하이드리픽이라고 나와 있는 이쪽 보시게 되면 이건 수질을 개선하는 장치예요.
그리고 또 하우스.me라고 나와 있는 이쪽은 뭐냐면 간이로 짓는 집인데요. 이 안에 태양광 패널이 다 설치가 돼 있고 ESS 설치도 있고 하수구 시설이 기존에 여기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평평한 땅만 있으면 바로 얘만 얹으면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모듈형 컨셉이에요. 집. 그렇죠. 모듈형 주택입니다. 거의 예. 뭐 완성형이에요. 완성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자급자족 가능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컨셉으로 나온 거고요. 네. 뭐 파나소닉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화석 연료에서 전기 에너지로 넘어가는 뭐 그런 청정 연료로서 에너지로서의 파나소닉이 등장을 했고요. 이번에 뭐 키노트까지 파나소닉이 할 정도로 이쪽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게 되면 뭐 식량 문제에서도 오토메이션 역시 자동화 쿠보타라는 일본 농기계 회사인데요. 역시 이제 무인으로 농사를 지어주는 기능이고요. 일들은 수확량이 뭐 얼뚝이 커진다. 그다음 옆에 보시게 되면 보관도 AI가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식량 안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자, 커뮤니티는 조금 이제 막연한 개념입니다만은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시티 같은 일정한 공간 내에서 뭔가 기술들인데 스마트 시티에서는 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모빌리티겠죠. 네. 그래서 전동화라든지 아니면 초연결 이런 부분, 그다음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고요. 네. 스마트홈도 메터라고 작년에 나왔지만 삼성전자나 LG가 모든 디바이스들 삼성이나 LG 것이 아니더라도 표준인 메터만 착용하게 되면 모든 디바이스가 다 연결돼서 정말 한 번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예. 뭐 이런 초연결이 굉장히 이번에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CS에서도 보시게 되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뭐 아이브 같은 이제 이 센서, 라이다, 레이더, 그다음 4D 이미징 레이더 같은 것도 만드는 그다음 모빌아이 같은 칩, 웨이모가 이번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이미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웨이모가 나와서 5세대, 6세대 이번에 아이오닉 5 현대자동차를 이용한 6세대도 이번에 전시를 좀 했고요. 재밌었던 게 뭐냐면 샤오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샤오펑은 중국의 우리 전기차 3대장이라고 불리는 니오, 샤오펑, 리상 이런 차가 있는데 이 샤오펑이라는 회사는 매년 적자 규모가 제법 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뒤에서 UAM이 나옵니다.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그러죠. 하늘 네네. 나는 디바이스가 뒤에서 나와서 뒤에서 나온다고요? 그렇죠. 이 사진이 좀 작게 나왔습니다. 앞에 트럭 같은 게 보이시죠? 그 네. 드론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드론이 아니라 사람이 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번 에어 모빌리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저희가 그래서 야 중국 대단하다라고 제가 처음에 왜 중국 얘기를 드렸냐면요. 어떻게 적자 기업이 이런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떠나질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중국 기업.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10대 산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융복합 기술들이 계속 확장될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대한민국 기업들도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창발적인 사고를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조금 저희가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네. 다섯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디지털 헬스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결국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인 분들 중에 나중에 이 헬스에 관련된 부분 AI라든지 아니면 첨단 기술에 의지하고 싶은 분들 한 80%가 넘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번에 참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치매 이 환자분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치매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반려 로봇 안에 대화형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치매의 어떤 진행 상태를 늦출 수 있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도 나왔고요. 센싱 기술들이 돼서 디지털 헬스가 이번에 큰 축 중에 하나였는데요. 결국은 뭐 피부를 본다든지 아니면 심장 박동수라든지 아니면 혈당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스마트 링이라든지 많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나와서 실제로 AI가 우리를 진단해주는 예를 들면 거울도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딱 쓰면 어제보다 얼굴이 많이 부으셨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주름도 좀 진단을 해줄 것 같습니다. 예, 건강 상태까지 체크해주는. 그래서 모든 디바이스 안에 AI가 장착되어 있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좀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CTA가 총 45개 정도의 카테고리에서 딱 3개를 찍어줬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AI, 예. 네. 두 번째는 디지털 헬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령화라든지 뭐 이 인류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거겠죠. 세 번째가 뭐냐면 Vehicle Tech and Advanced Mobility, 즉 아까 UAM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딱 이것만 보시더라도
물리 세계에서 뭔가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AI가 서포트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피지컬 AI가 되게 중요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좀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 네. 컨셉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이번에 CS 나왔던 수많은 산업군들 중에 이 AI가 단연코 중심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CTA가 선정했던 모빌리티,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AI가 모든 것들을 이제 대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없이는 이제 어떤 디바이스들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아날로그 시대에 그러니까 디지타이즈드, 뭐 디지털라이즈, 그다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3단계를 거치면서 적응 못하면 다 도태됐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AI에 연결되지 않으면 다 도태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AI 트랜스포메이션, 즉 AX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DX 시대와 AX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AX 시대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대한민국의 AX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제를 조금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제가 Connect, Solve, Discover, 그 다음에 Dive In 이 네 글자의 단어를 나열을 했는데요. 이 의미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예. 처음이 Connect인데요. 이거는 원래 인간과 기술을 연결한다는 개념인데 저는 연결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 봤어요. 클라우드하고 엣지를 연결한다. 이건 뭐 이해하시겠지만 클라우드 컴퓨터와 우리가 각각 디바이스가 다 통신으로 연결돼서 예. 상호 업데이트가 되거나 아니면 이 정보를 보내주는. 그리고 이번에 전기전자에서 가장 이제 중심이 됐던 게 연결이었습니다. IoT, 메터라는 표준을 통해서 어떤 이 브랜드든 상관없이 서로 교차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메터라는 표준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모든 기능들이 융복합되는, 예를 들면 IVI가 우리 자동차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쪽하고 그다음에 ADAS 혹은 자율주행 기능이 통합되는 그런 인테그레이션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센서 퓨전도 마찬가지고요.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뭐 울트라소닉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어떤 모듈로 합쳐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살브는 뭐겠습니까? 다 연결됐으면 도대체 왜 연결하는데 문제를 풀려고. 네. 그래서 살빙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관을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딱 들어가면 마치 데이터 센터의 성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있고 그 안에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전시를 해놨던 모습인데요. AI 반도체 중요성, HBM3 12단 이번에 다 전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 데이터 센터 AI 알고리즘, 멀티모달 AI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럼 왜 문제를 푸는데 인간의 영역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신산업을 결국은 디스커버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주제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이브인, 풍덩 빠져들어라 AI에 몰입해라. 예. 그러지 않으면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다.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이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다 지금. 무인화 혁명, 인류가 역사상 지금까지 인간의 인지 판단 제어 없이 뭔가 무인화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예. 그래서 이 무인화 혁명, 그 다음에 자본과 기술이 집약되고요. 승자에게 데이터와 인재가 몰립니다. 아마 제가 이제 CS 간 기간 동안에 한국 언론 쫙 보면서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대학 교수님인데 인공지능을 전공한 교수님이 연봉이 1억이었답니다. 네. 근데 미국 회사에서 오파가 왔는데 11억을 준다 그랬대요. 그 바꿔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요. 인재가 결국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가야겠는데요. 중국도 예. 천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 천인계획은 193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1년 연봉에 9년치를 3년 개런티 해준답니다. 저 연봉을 1억 받고 있으면 중국 9억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 3년 동안. 3년 보장. 마음이 흔들리겠죠. 사실상 27년치를 준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도 사실 인재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사실 미국에 가보면 실리콘밸리에도 한국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한국을 위해서 일하시게 할까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장표 하나로 저희가 이번에 CS를 다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멀티모달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멀티모달. 네. 쉽게 말하면 다중감각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오감이 있듯이 앞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오감 이상을 갖게 됩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텍스트, 사운드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챗GPT가 나오고 나서요. 텍스트, 전 세계에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모든 다큐멘터리를 다 섭렵을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챗GPT하고
음성으로 대화 한번 해보셨어요? 네. 어때요?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스피치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코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언어를 한번 번역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뭐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지금까지는 언어에 대한 인식률이 예를 들면 70%다, 50%다는 건 발음이 안 좋거나 사투리를 쓰거나 하게 되면 인식을 못했죠. 네. 근데 컨텍스트,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요. 앞뒤 문장을 가지고 좀 애매한 단어를 추론을 해서 맞춥니다. 그래서 거의 100%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인간의 언어를 받아서 텍스트, 정형화된 데이터로 바꾸고요. 그걸 기계 언어인 코딩으로 바꿔주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는 밀리세컨드,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기계와 실제로 대화한다고 착각을 하죠. 이게 텍스트하고 사운드 두 개의 감각만 가지고도 가능해졌던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중국 얘기를 하면서 좀 무섭다는 게 47%의 중국인이 상위 20%의 AI 연구원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국 분들은 결국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전, 모션 같은 더 어려운 감각은 압도적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예전부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티엔왕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CCTV 거의 1억 대를 가지고 13억 인구를 감시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비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뭐 논문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X나 W자 쓰는 중국 분들이 많으세요. Sing, 뭐 왕 이런 분들이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분들이 많은 게 중국 분들이 특히 이제 이 비전이나 모션 쪽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비전, 그 다음에 터치, 테이스트, 스멜 같은 하이브리드형 감각, 그 다음에 바이오메트릭이 아까 디지털 헬스에서 나오는 생체 정보들, 이 감각들을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 다 센서의 이름을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중감각을 센싱하고요. 이게 결국 데이터가 모여서 AI가 추론과 학습을 거쳐서 압축을 한 상태가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이게 우리가 GPT가 나왔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결국 레버리지 삼아서 챗 GPT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할루시네이션이라든 문제가 있다 보니 우리가 사용해보고 reinforcement learning by human feedback이라 사람이 피드백을 해주면서 계속 이걸 바꾸는 과정이 파인 튜닝입니다. 그렇죠. 미세 조정을 하죠. 그랬더니 1년도 안 돼서 매우 훌륭해졌고요. 처음에 한글도 제대로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는 한국 사람처럼 얘기하는. 맞아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CES에서 좀 하나의 논란이 뭐였냐면요. 많은 기업들이 나오는데 인터넷 환경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너무 많이 몰려서 힘들었네요. 많이 몰려서. 그래서 거기 현지가요?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커넥티비티, 연결이 안 되면 구현할 수 없는 기술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온디바이스 AI는요. 통신이 끊어져도 이 안에서 연산이 됩니다. AI가.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는 뭐 지금까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랩탑이라든지 뭐 이런 디바이스들로 쏙 들어가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주제였던 메디컬 디바이스, 즉 디지털 헬스가 된 거죠. 의료기기에.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밑에 보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월등히 크다고 말씀드렸던 피지컬 인바디드 AI, 즉 몸뚱이 안에 들어가는 AI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게 자율주행차, 로보틱스, 근데 휴머노이드도 포함되고 아까 사족보행 로봇 다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언맨드 에어리얼 비클, 이게 뭐 전투용 드론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대한민국도 2035년부터는 무인기가 허용됩니다. 이건 국토교통부 로드맵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UAV라고 그러죠. 무인기가 날아다닐 수 있고요. UWS가 언맨드 웨펀 시스템, 즉 무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장착되는 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AI 세계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어떤 차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CS 2025의 주제가 커넥트, 솔브, 디스커버. 이게 이 디스커버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커넥트, 이 다중감각을 다 연결하게 되면 인간의 감각을 넘어서는 뭔가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거를 솔브, 즉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 말씀드렸던 AI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디스커버, 새로운 인더스트리, 새로운 산업, 새로운 제품 어떤 게 나올 수 있냐, 이게 옆에 나열했던 것처럼 온디바이스 AI와 피지컬 인바디드 AI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이 온디바이스 AI 끝판왕이 PDA, 퍼스널 디지털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마치 영화 허에 나오는 사만다, 그 다음에 이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온디바이스 AI의 PD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인바디드는 아무리 저희가 뭐 PDA하고 잘 얘기를 나눠도
아니 물리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 뭐 제가 다리가 불편한데 부축을 해줘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디지털에 갇혀 있는 친구니까. 이 허에서도 사실 그렇죠. 예, 그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 맞습니다. 좀 한계가 있는 허무하죠. 건데, 예. 근데 든든한 제 친구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면 뭐 나이가 아주 들어서 화장실 가기도 힘들다 그러면 저를 번쩍 들어서 앉혀줄 수 정말로, 있다면 예. 그게 피지컬 인바디드 AI의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많이 엿볼 수 있는 CES였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유니티 로보틱스 같은 중국 로봇이 나와서 굉장히 관람객들이 많이 환호했어요. 예. 정말 현란하더라고요, 움직임이.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CES의 3대 메인 토픽 말씀드렸지만 AI, 디지털 헬스, 그다음 모빌리티 다 포함되죠.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쪽을 저희가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전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이렇게 그 지금 말씀해주신 메인 AI, 디지털 헬스케어, 모빌리티 이 영역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글로벌 한 1등들의 변화랄까요? 어떤 것들을 앞으로 주목하면 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번에 쭉 돌아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느낌 별로 없었어요. 변화된 거 없어요 하는데 저는 조금 그걸 구분해봤습니다. 혁신이라는 게 있고요. 네. 이노베이션이죠. 보통 혁신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M7, 매그니피센트 7이라든지 주도는 미국의 혁신 기업들입니다. 빅테크들이. 네. 근데 거의 안 나와요, 이 친구들은. 그쵸. CES에. 예. 네. 그래서 그 친구들 찾아볼 수는 없다. 대신에 그 친구들의 낙수 효과가 눈에 보이죠. 그러면 혁신 기업이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따라하는 게 누굴까요? 중국이에요, 지금. 네. 그걸 전 진보, 프로레스라고 표현합니다. 예. 진보.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아이로봇이라는 회사가 청소기를 만들었어요. 로봇 청소기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로보락이라든지 네. 중국 3대장 이 갑자기 이제 전기 청소기 내놨는데 오리지널은 힘들어졌고 패권을 잡죠, 이쪽. 그렇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이번에 로보락에서 나온 것들 제품 중에 제일 놀라운 게 그 청소하다 보면 보통 이제 이 먼지 막 빨아들이고 있는데 뭐 애들이 벗어놓은 양말이라든지 네. 뭐 이런 막 이제 떨어져 있죠, 어지러 바닥에. 있잖아요. 네. 매니퓰레이터가 나와요. 그럼 치워줘요, 그렇게? 치웁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이번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매니퓰레이터하고 이제 결국 이제 그리퍼가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얘가 그냥 양말을 딱 집어서 치워주는 거예요. 야.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는 진보라고 봅니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 혁신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예. 자, 근데 좀 다른 표현이 진화가 있겠죠. 진화. 진화는 환경 변화에 내가 대처하지 못하면 제가 낙오되는 거예요. 예. 조금 네. 어떻게 보면 수동적 개념이 있죠. 네. 대한민국 기업이 많이 진화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있는 중국 애들이 이렇게 뛰어드는데 진보를 하는데 우리가 진화에 머물러 있다.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제가 뭐 중국을 칭찬하려 함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기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졌고 저도 많은 이제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아마 대부분 다 생각이 같았던 것 같아요. 한국 기업 중에 중국보다 더 잘하는 영역은 없습니까? 아까 SK 하이닉스 HBM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이닉스 주가는 좀 올랐어요. 맞습니다. 하이닉스 포함해서 또 잘하는 기업은 없을까요? 글쎄 일단은 뭐 자동차 쪽은 중국인 것 같고요. 아까 10대 산업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왜냐면 중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중국 정부가 2010년 동안 마중물을 엄청나게 부었다는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이게 인과관계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돈이 들어갔고 공수가 들어갔고 땀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도 빠른 속도로 제가 봐도 따라잡아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HBM 같은 경우 이번에 SK관에서는 굉장히 사람들 많았고요. 특히 반도체에서는 뭐 최근에 창신 반도체 같은 일반 범용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많이 따라와서 가격이 폭락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따라오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메모리라든지 반도체에서는 우위를 갖고 있고요. 뭐 또 롯데 캘리버스라는 쪽은 이제 VR 쪽이나 뭐 이런 쪽은 메타버스는 K-팝을 또 내세워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 그쪽에서 즐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역시 컨텐츠 쪽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왜냐면 또 되게 대한민국이 좀 힙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하려고 나오는 느낌이 확 드는데 대한민국 되게 힙하고요. 희망을 느꼈다 하면 저희가 유레카 파크가 있습니다. 유레카 파크가 많은 이제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몰려 있는데요. 정말 많은 스타트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물론 혁신에 있는 이 빅테크들은 대한민국에 조금 이제 밀리고 있지만 정말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선수 나와서 호객 행위도 하고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도 하고 우리 제품 좀 한번 뭐 경험해 보세요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데서는 희망을 좀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이 스타트업들에 조금 더 우리 자본시장에서 영양분이 좀 들어가고 용기를 좀 북돋을 수 있다면 많은 또 어떻게 보면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또 성공한 쪽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희망도 발견했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그러면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아까부터 있었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같이 이제 방송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 입안자라든지 정책 결정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지금 본부장님 이런 말씀 들으시고는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게 대한민국이 재원이 풍부하면 쉽게 말하면 100이라는 이제 돈이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뭐 저희가 R&D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이 특히 AI 쪽엔 최근에 AI는 오토라벨링이라든지 오토 네. 코딩이 되기 때문에 기초과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잠깐만 이거 장표 보시면요. 네네. 이번에 그 피지컬 AI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보시게 되면 피지컬 AI를 둘러싸고 있는 게 중력, 마찰력, 관성, 유체역학, 뭐 연력학, 뭐 이렇게 결국 다 물리 얘기죠, 그죠? 왜냐면 물리 세계는 변화무쌍해요. 그리고 예. 이 안쪽에 있는 이 서클은 뭐냐면요, 빛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카메라나 레이더 같은 데가 만약에 이 빛을 봤을 때 빛의 왜곡, 뭐 굴절, 산란, 광학이네요. 네, 광학입니다. 예. 이 부분들은 제가 이틀 전인가요? 약간 노면 상태에 약간 살얼음 있을 때 몇십 중 충돌 사고, 추돌 사고 있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여러 개 났죠. 이 AI 시대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자연환경의 변화는 대응의 영역이지 AI가 제가 봐도 계산해낼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 업체들도 왜 100년이 넘은 회사들이 매번 차가 나올 때마다 테스트를 따로 할까요? 이거는 이게 예를 들면 노면 상태가 달라지거나 안개가 끼거나 이슬이 맺혔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 계속 변화가 생기고요. 2명 앉았을 때, 4명 앉았을 때, 짐을 페이로드를 얼마나 실었을 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데이터 드리븐이에요. 즉 데이터가 있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구글도 마찬가지, 애플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안에 갇혀있던 이 빅테크들이 왜 물리세계의 자율주행 이런 건 잘 못할까요?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테슬라 같은 업체가 왜 잘할까요? 자동차 업체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물리세계의 변칙들을 계속 맞다 보니 야 이거는 합성 데이터로도 안 된다. 리얼 데이터만 필요하다. 그래서 예. 리얼 데이터, 그래서 약간 철학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번에 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엔비디아가 얘기했던 이 코스모스라는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모델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중력 법칙이라든지 마찰력, 관성 뭐 이런 것들을 실제 피직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물리 세계를 이해하는 엔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이 젠슨왕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명령을 합니다. 야 토스트기에 있는 식빵을 꺼내서 옆에 있는 흰 접시에 내려놔라는 명령을 했어요. 네. 이 명령은 뭐죠? 결국은 비정형 데이터인 말이죠, 말. 네. 이걸 아까 얘기했지만 텍스트로 바꿔야 돼요. 그럼 텍스트로 바꾸고 이걸 코딩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로봇한테 이걸 알아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텍스트 토큰, 이미지 토큰 두 개를 결합하는데 이거를 월드 모델,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코스모스라는 모델 내놓습니다, 이번에. 훈련 플랫폼이라고 보면 돼요. 훈련 플랫폼이라기보다는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아까 그 토스트기를 다시 얘기하면요. 예. 로봇은 식빵이 뭔지 모르죠. 네. 그럼 식빵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예. 그럼 수많은 빵 종류를, 수천 종류의 빵을 다 내려놓고 나서 학습을 시켜야겠죠, 그죠? 그게 이미지넷 같은 데서 결국은 식빵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식빵이 어떤 건지 이해했어요. 그럼 로봇이 토스트기가 식빵이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말 속에 생략돼 있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시퀀스별로 이 행위들이 전부 다 생략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이 월드 모델은 다 유추해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를 저 알고 나서 로봇한테 명령을 내리는 액션 토큰으로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로봇을 만드는 분들한테 굉장히 훌륭한 킷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렇겠네요. 로봇 공학자들은 대부분 다 메커닉을 만드는 하드웨어, 기계공학자들이시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이 로봇한테 이 물리세계를 이해시킨다는 게. 예. 예를 들면 밑에 바나나 껍질이 있다면 로봇이 미끄러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얘는 바나나 껍질을 밟으면 미끄러진다는 상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번에 엔비디아가 내놓은 코스모스라는 모델에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 엔비디아가 내놓은 그런 코스모스 같은 모델이 앞으로 수많은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아마 지름길이나 아니면 굉장히 단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물리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이 가교 역할을 해주는 엔비디아가 키노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AI를 차용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나와서 이번에 이 경영을 했던 게 바로 이 CES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45분간 바쁘게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워낙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그것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대한민국은 제조 강국이에요. 네. 제조 강국이고 우리가 제조 특히 수출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를 이뤘던 국가입니다. 이번 뭐 CES라는 게 다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이 대한민국이 제조업에 그동안 갖고 있었던 위상을 절대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1, 2위는 압도적인 미국과 중국이 되더라도 3위권을 놓고는 한국, 독일, 일본 같은 국가들이 결국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도 때는 늦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도 AI와에 연관되는 산업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 아마 눈에 불을 켜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돈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이유도 AI가 다음 넥스트텝이라는 걸 너무 많이 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외로 돈이 나가 있는 거예요. 1,400조 원 넘는 그 돈이 만약에 다시 대한민국으로 환류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FX 환율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주가가 PBR 0.8배 막 이렇게 굉장히 떨어져 있는 이 상황이 많이 역전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대한민국에 AI 냄새가 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종목들을 찾고 계시겠지만 참 아쉽게도 지금 대한민국에 참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AI와 무관한 뭐 K-팝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이라든지 방산 뭐 이런 쪽이 잘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너무 포기하지 말자. 대한민국 아직 때는 늦지 않았고요. 3위권만 하더라도 충분히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일본보다는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월등히 앞서 있기 때문에 또 아마 깨닫는 것들이나 아니면 각성을 하고 해서 바로 또 빨리빨리 정신이 있다면 빠른 속도로 추월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절대 투자자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계속해서 애정을 가지고 좀 지켜봐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까 말씀 주셨지만 위정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맞아요. 정말 지금은 이제는 뭐 이제 정치적 공방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이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애써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사실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을 꼭 좀 당부드리고 싶었는데, 자,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또 다시 뭉쳐서 정말 이제 과거의 어떤 뛰어난 그런 성장을 보여줬던 시대처럼 다시 한번 어떤 성과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일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